네,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은 미국 증시 올 게 왔다. 트럼프 최측근 강력한 힌트입니다. 최근에 트럼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강력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증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오늘 정리해 드리니까 시장이 좀 어렵고 시장이 무섭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하락한 이유 중 제 강력한 신호는 제가 봤을 때는 이 하락세가 좀 크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때 왜 빠졌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가 연속으로 진행된다라고 거의 100% 확신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꺾는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증시가 좀 많이 하락한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연속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유동성이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겠는데라는 걱정에 전 증시가 밀렸다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다시 증시가 반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반등이 이어질지 아니면 반등했다가 다시 죽을지 이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최근에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금리 동결 가능성 때문이에요. 그래 10월까지는 금리 인하를 했지만 과연 12월도 금리 인하를 할까? 그래 무조건 하지 란 얘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연방준비제도 의원 중 많은 이들이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지지하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는 일단 조금 시간 지나서 하고 12월은 동결하고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을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거의 100%로 12월 금리 인하를 시장이 보고 있었는데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증시가 흔들렸다고 보는 겁니다. 10월 많은 참석자들은 각자의 경제 전망에 비춰볼 때 올해 남은 기간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금리 인하를 하고 12월은 동결하자라는 의견을 낸 거죠. 그래서 반면에 몇몇 참석자들은 경제 상황이 예상대로 변할 경우 12월 기준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동결, 몇몇이 인하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절반 이상은 동결을 원하는구나 라는 걸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FMC 의사록에는 투표권이 없는 지역 연은 총재의 의견도 반영이 되는데 슈미드 총재 이외에도 이 동결 의견을 동조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나 금리 동결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나왔구나. 그래서 시장이 조금 밀렸구나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동결되는 거 아니야라는 의견이 슬슬 나오더니 거의 뭐 피날레를 찍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엔비디아 실적이 좋음에도 급락세가 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것도 원래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는데 누가 많은 연준 위원이라든가 또 연은 총재들이 금리 인하해야지 이런 얘기들을 강조하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금리 인하에 대해서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언급이 이어지고 있는데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오는 12월에 기준금리 인하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 원래 뭐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아니에요. 사실 파월 의견에 가장 좀 비슷한 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파월은 사실 금리 인하한다 뭐 인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근데 이분은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지지를 하는 거죠. 페드 내 중도 온건 성향의 핵심 인사가 선제적 인하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F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의견을 원래 뭐 내는 스티븐 미란 이런 분들이 인하하자 한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파월과 의견을 거의 비슷하게 하는 이 메리 데일리 이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인하하자라고 하는 건 진짜 해야 되는 건가? 생각이 드는 거죠. 현재 노동시장은 충분히 취약해 갑작스럽고 비선형적으로 악화할 위험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갑자기 확 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일리 총재는 올해 FMC 투표권은 없지만 파월 의장과 정책 노선이 거의 같았던 이사입니다. 그래서 파월의 의견을 거의 따라가는 분인데 이번에 좀 피력을 했다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금리 인하 되는 건가? 또 추가적으로 뉴욕 연은 총재 금리 인하 시사했습니다. 이분은
투표권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는 총재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이 FOMC 투표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뉴욕 여는 총재는 항상 투표권이 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12월 미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또 시사했습니다. 칠레은행 행사에서 연방기금 금리 목표 범위를 단기적으로 추가 조정할 여지가 여전히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추가로 내릴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 뜻은 12월에 금리 인하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의견을 얘기한 거죠. 고용 약세 위험이 커졌고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은 다소 완화됐다라고 판단한다. 뭐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당연히 유가도 좀 내려가고 뭐 천연가스 상승도 조금 크게 오르진 않고 이러니까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최근에 고용 ADP 민간고용 계속 마이너스 뜨고 실업률 오르는 거 보면은 좀 위험한데?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애초에 금리 인하 하자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FMC의 상시 당연직 위원입니다. 누가? 연은 총재. 이 뉴욕 연은 총재는 항상 이 투표권이 있어요. 그래서 윌리엄스 총재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신임을 받는 측근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월 연준 의장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금리 인하를 제시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파월이 조만간 임기 끝나잖아요. 그래서 라인을 이제 트럼프 최측근으로 갈아타는 건가 볼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파월의 인사들이 지금 트럼프의 의견을 동조하고 있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하자라고 하면서 사실 여는 총재에 대한 뉴욕 여는 총재 언급이 셌고 그걸로 증시를 저는 반등을 좀 시켰고 추세 전환 시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반등세가 좀 이어지고 있구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방금 얘기했죠. 제롬 파월 의장이 조만간 바뀝니다. 이제 끝나죠 임기가. 그럼 다음은 누가 들어올까? 근데 여러분들이 트럼프라면 내 말을 듣고 금리 인하 할 사람을 뽑겠어요? 아니면 내 말을 아예 안 듣고 금리 인하 안 할 사람 뽑겠습니까? 당연히 내 말 듣고 금리 인하 할 사람 뽑겠죠. 그래서 누가 쭉 가보면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임기 종료가 내년 5월이에요. 그럼 이제 그 다음 후보를 뽑아야 되는데 그 뒤를 이을 차기 의장의 케빈 해셋 이 경제 참모를 아마 뽑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sit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연준 기준금리 인하를 가져올 수 있는 인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 금리 인하뿐만이 아니라 트럼프가 원하는 가상화폐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꽤나 진심인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같이 갈 수 있으면 충분히 아마 의장으로서의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나 지금 거의 유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sit 위원장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이 된다면 추가 금리 인하를 포함해 이건 당연히 트럼프가 원하는 건데 해줘야겠죠. 이걸 안 할 사람이면 사실 연준 의장으로 뽑지도 않아요. 이걸 할 사람이니까 뽑는 거고 확장적 통화 정책이 강화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현재 트럼프의 경제 참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티븐 미라는 당연히 미국 경제가 상당한 금리 인하를 필요로 한다라고 언급을 했고 그래서 금리 인하를 외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관련해서 좀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금리 인하 가능성이 70%로 올라오면서 지수도 반등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추가적으로 이번 12월에 양적 긴축도 종료가 됩니다. 양적 긴축이 뭐예요? 우리가 100만 원 빌려가지고 100만 원 만기가 됐어. 그러면 갚아야 되잖아. 연장 좀 해줘. 그럼 100만 원 그대로 연장해. 그러다가 야 100만 원 나 이제 만기 됐는데 그대로 연장해줘. 아니야 100만 원 너무 많고 야 50만 원만 연장해줄게. 50만 원 갚아. 이게 양적 긴축입니다. 채권을 원래 100만 원씩 계속 사주다가 야 너 100만 원 만기 됐는데 100만 원 다 내가 다시 안 사줄 거야. 반만 사줄게. 50만 원 갚아. 이게 양적 긴축인데 이거에 대해서 해소를 한다. 양적 긴축 종료를 한다는 건 다시 어떻게 다 사준다는 소리예요. 예, 100만 원 나 내 거 연장해줘. 그럼 100만 원 다 사주는 겁니다. 다시 100만 원 쓸 수 있게끔 돈이 풀린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연준은 2022년 6월 재개했던 양적 긴축을 12월 1일부터 종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줄여왔어요. 양적 긴축하는 양을 줄여와서 조금 남겨놨는데 이 조금 남긴 것도 이제 끝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계속 이만큼 줄이던 거를 아예 없앤 게 아니라 계속 줄여오다가 조금 남은 것도 줄이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양적 긴축은 연준이 보유 중인 채권을 매각하거나 만기 후 재투자하지 않는 식으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100만 원씩 뿌려주다가 이제 50만 원씩만 뿌려주고 50만 원 돈 갚아 하는 거예요. 최근 시장에서 단기 유동성이 떨어지는 조짐이 나타난 데 따른 조치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시장 유동성이 없으니까 좀 풀어줘야 되나? 라는 생각에 양적 긴축 해소를 좀 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양적 긴축을 끝내면 유동성이 개선이 되고 미 국채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 완화적 기조로 가는구나. 그럼 금리는 더 내려가겠구나. 기대감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양적 긴축 종료는 완화적 신호다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알겠어요. 근데 지금 상태 보니까 12월은 그러면 금리 나죠, 양적 긴축 종료하죠, 올라갈 이유가 많은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양적 긴축 종료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금리 난다고 해서 시장 유동성이 살아날까요? 이거에 대해서 좀 결론을 내어드리면 이게 이제 2026년 3월까지 내년 1분기까지 QRA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에서 통장에 돈을 얼마나 유지를 할까에 대해서 이 계획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면은 2025년 이제 3분기, 4분기, 2026년 1분기입니다. 보면은 계획이 얼마냐면은 8,500억 달러, 8,500억 달러, 8,50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재무부에서 돈을 풀 생각이 없어요. 돈을 풀 거였으면 내렸겠죠. 8,500억 달러가 아니라 7,500억 달러, 7,000억 달러 내려서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 돈을 풀었겠는데 8,500억, 8,500억, 8,500억이에요. 현재 시장에 돈을 더 풀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늘어나더라도 정말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기대감으로 증시가 저는 반등할 수 있다 생각해요. 현재 구간에서 증시가 반등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위로 쭉 올라가서 기존의 증시 본다면 이번에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반등 나온 이후에 다시 제가 봤을 때는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 아, 유동성이 생각보다 많이 안 풀렸구나라는 생각에 저는 반등을 하다가 아마 12월 10일 이후에 저는 추세가 다시 한번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QRA 보니까 유동성이 풀리지가 않는구나. 언제까지? 내년 3월까지. 그래서 3월까지 계속 유동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요. 추가적으로 현재 지급준비금, 시장에 풀려있는 돈이죠. 2025년 양적 긴축을 제일 많이 했을 때가 이때인데 그때만큼 돈이 없어요.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완전 그냥 시장 바닥이라고 봐야 돼. 돈이 없는 정도로 너무 없으니까 양적 긴축 종료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없으니까. 과하게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J 잔고가 풀리지 않고 지급준비금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양적 긴축 종료해도 막 크게 오르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막 크게 막 반등하고 여기까지 올라오고 그럴 돈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 유동성이 생각보다 많이 안 살아날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감은 크지만 그 기대감만큼 시장에 충족시켜주진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래요. 최근 하락세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금리 동결 가능성으로 사라지면서 영향을 줬다. 그러니까 최근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최근 하락을 만들었는데 다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뉴욕 연은 총재, 차기 연준 의장,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들이 언급을 하면서 시장 반등을 다시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추가로 12월 양적 긴축 종료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증시 단기 반등세에 이어지지만 내년 3월까지 유동성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TJ 잔고, 아까 얘기한 QRA 계획을 보더라도, 지급준비금 규모를 보더라도 유동성은 계속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 비어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는 거는 시장이 분명히 불안하거나 시장이 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월에 저는 반등이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해요. 왜? 금리나 그 다음에 양적 긴축 종료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분명 호재는 맞거든요. 하지만 저는 12월부터 시작해서 다시 1월 이 예산안 합의를 다시 해야 돼요. 지금 임시 예산안이 1월 말까지 돼 있거든요.
그래서 1월 말까지 예산안 합의를 다시 들어가기 시작하고 하면은 12월에 올라가다가 슬슬 추세가 다시 꺾여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12월의 반등세가 계속 이어진다는 느낌보다는 이번에 기대감으로 오르고 1월에는 다시 눌림목이라든가 하락세가 예산안 합의로 또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희가 리얼미국 주식에서 수요일 저녁 10시에 제가 매번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매번 시간 맞춰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가 부족한 내용들은 저기 메인에 올려놓은 무료 텔레그램에서 저희가 중요한 이슈들, 내용들 무료로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텔레그램 참여해서 중요한 내용 공유하고 공부해서 미국 시장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다. 무료고 현재 3,850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참여하시고요. 다음 영상에 뵙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